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오늘 데리흐트와 마즈라위가 클럽에서 주요 의료 검사를 받도록 계획했습니다. 두 선수를 위한 의료 검사 및 5년 계약이 준비되었습니다. 데리흐트는 고정 수수료 4,500만 유로와 보너스 500만 유로를, 마즈라위는 1,500만 유로의 고정 수수료와 500만 유로의 보너스에 합의되었습니다. 보너스 지급은 달성하기 쉽다고 전해집니다. 이적 기간 동안 유나이티드가 다음으로 누구를 영입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 맨유 팬들은 데리흐트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며 45%를, 마즈라위 선수 영입을 원하는 팬은 8%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24세인 데리흐트는 17세의 나이로 프로에 데뷔한 후 아약스, 유벤투스, 바이에른에서 뛰며 이미 세 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데리흐트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아니며 맨유의 레전드 폴 스콜스는 이류 선수 같다고 합니다. 그거 아세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팀에 들어올 수 없는 선수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데리흐트. 그는 그 팀에서 뛰지 않았어요. 특히 에릭 다이어가 그 앞에서 뛰고 있을 때는 큰 걱정이죠. 농담이 아니라 정말 큰 걱정거리입니다. 3, 4년 전에 그의 팀에서 뛰었다는 이유만으로 4, 5천만 파운드의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죠. 유벤투스는 그를 내보냈고 그는 유벤투스에서도 충분하지 않았고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거의 이류 수비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영입일지도 몰라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약스의 에릭 텐 하그와의 관계는 큰 힘이 되고 데리흐트는 네덜란드인입니다. 스콜스에 대해 겉으로 보기에는 타당한 우려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난 시즌 데리흐트가 에릭 다이어의 백업이었다는 주장은 무지한 것이다 라는 반박이 독일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2022-23 시즌 데리흐트는 바이에른 뮌헨의 최고 수비수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센터백이자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모든 대회 43경기에서 3,390분을 뛰었고 분데스리가의 어떤 수비수보다 견고했습니다. 과학적인 것은 아니지만 2022-23 시즌 종료 후 여론조사에서 데리흐트는 82% 득표로 최고 수비수로 뽑혔고 가장 가치 있는 선수 여론조사에서 43%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2023-24 시즌 토마스 투헬은 거의 데리흐트를 쫓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대회 30경기에서 1924분을 뛰었고 투헬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백한 사실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것을 얻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지난 시즌에 우승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투헬이 시즌 대부분을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지치게 보내면서 데리흐트를 기용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바바리아는 두 선수가 맨유로 가면 센터백과 오른쪽 백 포지션에 대한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 합니다. 조나단 타의 합류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없고 급여 지출만 낮아질 것으로 보며 지금 선수들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민재는 탄탄한 선수지만 바이에른에서 보낸 첫 시즌 동안 포지션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피로와 끊임없는 부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우파메카노는 뛰어난 재능이지만 큰 경기에서는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자신감과 일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에릭 다이어는 지난 시즌 신의 선물이었던 다이어는 콤파니 아래에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할 듯합니다. 다이어가 데리흐트와 함께한 파트너십은 바이에른 뮌헨이 지난 시즌 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큰 이유였습니다. 스타니시치는 수비수의 스위스 군용 칼처럼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으며 이 무리 중 가장 꾸준한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의 서비스는 다른 데에서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간단히 말해 그는 예비군으로서 안정성과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장합니다. 그는 센터백, 레프트백,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을 수 있지만 24세의 다재다능함은 실제로 그가 센터백이나 라이트백에서 선발 선수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데지레 두에의 PSG 입단 결정에 실망했습니다. 담당자들은 선수 및 경영진과 대화를 나눈 후 선수로부터 이적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에벨 프라운트, 콤파니는 올림픽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선수로부터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최근 바이에른으로의 이적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두에의 결정은 구단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바이에른에 직접 알리지 않고 구단 경영진을 통해 알렸습니다.
올림픽이 열리기 전 파리에서 나세르 알 켈라이피와 대질의 두에, 그리고 두에의 아버지가 참여한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두에가 PSG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PSG에 합류한 워렌 자이르 에메리와 브래들리 바콜라와 같은 젊은 프랑스 선수들도 대질의 두에가 PSG에 합류하기로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킹슬리 코망은 니코 윌리엄스의 대안으로 바르셀로나의 후보 명단에 올랐습니다. 플릭 감독은 코망을 좋아하고 맨시티, PSG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망은 바이에른을 임대 형태로 떠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망의 부상 이력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28세의 코망 선수는 지난 시즌 4가지 부상으로 20경기를 놓쳤습니다. 바르셀로나가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급여인데 상당한 고액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